안녕하세요, 추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청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물을 소개하고 이건 무조건 사라라고 했습니다. 요 기물 무조건 사라라고 했더니 이런 기물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댓글을 하시고 또 보다 못해 한마디 올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자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도자계에 들어와서 이런 엉뚱한 발언을 한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다셨는데 어, 자, 이거 가치 없는 신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책임질 수 있을까요? 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사무화랑에서 샀습니다. 사무화랑에서 살 때 강의사님과 그 사무화랑 사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낙찰받은 뒤에도 이 기물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물은 도자기 세계에서 샀습니다. 도자기 세계 선생님도 굉장히 도자기를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신 분이시죠. 댓글을 다신 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근거로 이게 값어치가 없고 어떤 근거로 신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물 직접 봤습니까? 그리고 첫눈에 딱 봐도 중국 도자기가 진품이다 가품이다 편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수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본인은 고수라는 말이죠. 그런데 중국 도자기를 가지고 첫눈에 봐서 진품이다 가품이다를 분별해낼 수 있는 고수가 우리나라에 많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도자기를 샀습니다. 어떤 도자기를 사냐? 도자기는 누가 감정하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도자기가 다 다릅니다. 왜? 기준이 없습니다. 자, 중국 도자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도자기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명심하셔서 들어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귀는 닫고 눈으로만 보고 살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첩화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첩화, 원다지라고 했습니다. 자, 꽤 유명하신 분이시죠. 뭐 20년 이상 도자기를 감정을 하고 도자기를 판매를 하고 소장가로 수집을 하고 또 이것을 판매하시는 분의 가족 중에 또 어떤 분은 아주 또 유명한 뭐 교수님으로 또 강의도 하고 어떤 그런 갤러리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광주에서 직접 경매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분들은 아마 다 아실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이거 뭐라고 했냐? 원다지입니다. 제가 원다지가 아니면요 이거 바로 저기 반품해 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이 원다지처럼 보이십니까? 그분은 이걸 원다지라고 하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이거 원다지 아니다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A 말이 맞습니까? B 말이 맞습니까? 어떤 분은 방품이다. 어떤 분은 현대공예품이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원다지다.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이거를 진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바로 신작이고 값어치가 없어서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누구십니까? 제 댓글에 반말로 계속 다시는 분 있지요. 성룡님. 자, 그분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 없다. 아주 말 짧지요. 뭐 여기 전화해 보십시오. 사무화랑 강의사님이나 사장님한테 전화하시고, 자, 여기 도자기 세계 전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기물들이 어떻게 해서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 제가 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도자기를 많이 접해보고 충분히 많이 봐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분들 말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책을 봅니다. 소성도 모르는 사람이 도자기 강의를 하고 있다. 제가 뭐 강의합니까? 전 제가 좋아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사라 이거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는 이 도자기 세계의 초보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 기물 사면, 비싸지 않은 값에서 사면 손해는 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속여먹고 있습니까? 다 진품이라고 하고 팝니다. 다. 세상에 심지어 어떤 옵션에서는 180년, 200년 됐답니다. 최소한 기포를 보면서 이거 최소한 180년에서 200년 이상은 됐습니다. 그 옆에서 자문해 주시는 분 같이 나와서 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덩달아서 호응해 주고 그 기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정작 제가 그거 낙찰 받아서 사가지고 와서 보고 좋다. 정말로 기포 훌륭하구나. 그런데 진짜 또 다른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와서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언제 만들어진, 네? 언제 만들어져서 들어온 이런 도자기들입니다. 이런 거 흔합니다. 많습니다. 어떤 게 기준입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자, 이런 거 나오면 사면 최소한 둘려먹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댓글로 뭐라고 하지 말고 직접 이 도자계, 님이 말씀하신 도자계에 대해서 뭐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면 초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속아서 기물을 20만원, 3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몇만원, 크게는 몇백만원 짜리까지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다 진품입니까? 그게 정말로 청말 이때 만들어진 청중기에 만들어진 방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최소한 속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알고 가자. 그래서 이 정도만 사면 기본은 된다. 뭔가를 말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을 사면 된다. 살 때는 어떤 것을 봐라. 뭐라고요? 뭐 지난번에 이 도자기였죠. 연지홍이고 이거 가치가, 내가 이거 가치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 매니큐어 바르는 것처럼 같이 생겼다 그랬지요. 그지요? 이거 전사로 붙였다고 했지요. 요 밑에 공어가 써져 있다 그랬지. 이게 공어관지가 이게 진짜라고 했습니까? 임금에게 바친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댓글 그따구로 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연지홍입니까? 이게 연지홍이에요? 도자기에 도자도 몰라? 겸손하게 말하고 댓글 안 달고 있으니까 사람 호구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리는데 도자기 사실 때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 사십시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데려다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소장가들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서로 공부하고 공유하고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으다 보면 거기에서 기준점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는 사람이 기준이 아닌 사는 소비자가 기준이 되는 그런 모임을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야지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자기 팔고 계시는 분들 많이 각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 사실 때 정말 주의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참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고 말고 하면 되는데 몇 번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엄지척 따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정말 저기 제 영상 보지 마십시오. 저 같은 뭐 이런 허접한 사람 영상 봐서 뭐 합니까? 근데 거기에 와서 그거 보고 이 사람 어떻네 평가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이 도자기 세계, 도자기에 대해서 좀 소장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세계가 더 이상 썩어닿지 않도록 이 중국 골동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발만 잘못 들이면 감옥 갑니다. 아닙니까? 이게 사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모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기준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아닌 컬렉터들, 소장가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거 할 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잘 들으십시오. 또 여러 말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자기를 처음에 살 때 청화 굉장히 예쁘지요. 청화다. 원청화네, 뭐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마리청이네, 코발트네. 그런데 이 청화를 사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청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화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 청화인지 모릅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명대 청화, 원대 청화. 진품을 본 적이 없으니 진품의 색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을 좀 사야지 내가 좋을 것인가? 청화 발색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발색이 좋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색깔이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발색 그러면 색이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발색 그러면 색을 표현한다. 색이 발한다.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색이 어떻게 도자기 표면으로 비쳐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청화 색깔들만 좀 보십시오. 무겁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떤 게 가장 비싸고 고급 청화처럼 보이십니까?
자, 제가 한번 카메라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청화들이 어떤 청화의 발색이 가장 좋은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청화를 살 때 굉장히 청화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이런 색깔 사기가 어려우면, 자, 색깔 보고 요런 색깔 사시면 그래도 이런 걸 보고 발색이 좋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색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청화의 색이 밝지요. 많이 밝은 편입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이 자기는 최고 명품이라고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기물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건데 한 손으로 이렇게 들기가. 자, 색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색이 밝게 비춰집니다. 이거는 색이 밝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뚜껑은 좀 빼겠습니다. 자, 차이가 좀 나죠? 자, 방금 내려놓은 저 자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써져 있는, 대명 가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선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 보이시죠? 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고급 도자기의 청화의 색만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방금 내려놓은 이 가정연재, 또 선덕, 뭐 좋은 기물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을 해서 사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그냥 연식 오래돼 보이는, 연식은 오래돼 보이고 빙열은 많이 가 있고, 하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도자기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밑에 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엽관입니다. 강희 때지요. 강희 임금 때 나라가 좀 힘들어지고, 뭐 전쟁이라든가 밀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혼란스럽고 재정이 좀 어려울 때 국가에서 사치스러운 도자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러한 지적 공적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강희라는 어떤 그러한 관지를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관요품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낙엽관지가 되겠습니다. 낙엽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각형의 낙엽이 있고 이렇게 진짜 나뭇잎처럼 생긴 그런 낙엽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떨 때 낙엽관지가 쓰였고 어떨 때 이렇게 진짜 나뭇잎 같은 낙엽이 쓰였는지 한번 공부를 좀 더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명품입니다. 감정가가 소장하고 계셨던 물건이었고요. 이거를 아마 제가 낙찰받는 것을 아마 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싸구려 자기나 뭐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자기입니다. 이 빛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빛깔을. 이 청화를 묽게 하고 진하게 하고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청화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이 청색의 안료, 이거는 순금의 2배의 값어치, 2배 값에 수입을 해와야 됐습니다. 굉장히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화 그림이 청화로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자, 이 색깔, 여러분들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 색으로 사십시오. 이 색으로 색깔을 잘 보십시오. 요 정도 밝은 계열이면, 그리고 이게 전사가 아니라 그림이라면 이런 것들은 사셔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옹정 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잘 그려졌습니다. 강희의 넷째 아들이 옹정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색이 비슷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밝은 계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옹정 뭐 오리지널이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옹정 오리지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광서 아니면 도광 뭐 이렇게 청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낙엽관지와 같은 낙엽관이 있습니다. 자, 아주 앙증맞지요. 정말 기가 막힌 기물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작지만 아주 앙증맞은 그런 기물. 자, 색을 한번 보실까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민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큽니다. 민요입니다. 민요인데,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청화의 색이 탁합니다. 맑고 푸른 색이 아니라 좀 많이 탁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서는 청말 민요입니다. 민요. 자, 여기 도자기 표면을 가까이 보시면, 자, 이렇게 태질이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도자기 전체적인 유면에 철수반 현상, 철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백자의 태토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요와 관요의 차이입니다. 밑에 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연대감 많이 느껴지시지요. 자, 그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자, 이처럼 그림은 잘 그렸는데 도자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맞지 않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로 색을 처리를 해서 그림을 그렸죠. 자, 이런 것들은 이 도상학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청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색을 보고 사되 반드시 밝은 계열,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색입니다. 자, 밝은 계열 사시면 청화를 못 보시더라도 그래도 나름 괜찮은 청화를 사실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감정이 앞서서 흥분해서 말씀드렸고, 제 말이 좀 듣기에 거북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걸 올린다고 해서 저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더 이상 속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라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거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서언니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씀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